네, 안녕하세요. 전통색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단어도 많이 듣게 되고 사실 실제로도 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알아두면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는 컬러리스트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KS 표준 색채를 많이 사용합니다. 색 이름으로 KS. 그래서 KS 뭐 A0011은 우리나라의 색 이름이다. 0012는 빛의 색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색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통 염색에서 나오는 것도 최근에 5색이 그 KS의 표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색채 체계하고 과거의 전통색의 색채 체계가 뭐가 다른지 한번 그 비교를 해서 보는 시간을 이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와 세 가지 톤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달라지는 거, 명도가 달라지는 거, 채도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색의 삼속성이라고 그러죠. 분류하는데 전통색에서는 색상은 있습니다. 색이 있고 명도와 채도를 합쳐서 농담이라고 합니다. 농담. 농은 진한 거고 담은 연한 걸 말합니다. 근데 명도까지 섞여져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농담이라고 그러면은 농하다 그러면 원색에 가까운 거고 담하다 그러면은 약간 어둡더라도 무채색에 가까운 거고 밝더라도 무채색에 가까운 거죠.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색은 색상과 농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 산업표준의 10색상환입니다. 그러니까 KS 산업표준에서 지정하고 있는 10색상환입니다. 의외로 산업표준에서는요, 이 색상을 너무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10개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예, 다른 건 색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색상은 그렇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이렇게 빨리 읽어도 되고 여러분들도 보기만 해도 그렇게 틀릴 색 이름이 없습니다. 산업표준은 이것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KSA 0011에서 지정한 기본색 이름입니다. 다음에 이건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건데 의외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그 학생들이 쓰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프로들이 산업 표준을 이용하는 것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 색상을 이용하는 게 색상이죠. 이거는 훨씬 더 톤이 많습니다.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 노랑연두, 연두, 풀색, 초록, 녹색, 청록, 바다색, 파랑, 감청, 남색, 남보라, 보라, 붉은 보라, 자주, 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산업 표준의 열색에 그 사이사이 색을 넣어가지고 20개를 만든 거죠. 빨강하고 주황에 다홍을 넣고 노랑하고 주황에 귤색을 넣고 여기 보면 그 미술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다 들어본 말일 텐데 의외로 그 산업 표준만 가지고 단순하게 했던 분들은 이 색상명들이 오히려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20개의 색상환을 씁니다. 자, 그럼 전통색 체계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한국의 전통색이 누가 체계가 없다고 그렇습니까? 제가 늘 강조했죠. 엄청난 색채를 만드는 관리하고 염색장, 적염장이 500명이 넘는 나라였다고. 그것도 경공장이에요. 외공장 말고 경공장이니까 서울 한양에 있던 공장들만 500명이 된 거예요. 외공장, 지방에 있는 외공장까지 합치면 더 많았겠죠. 그렇게 색채에 대해서 예민하고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색채 체계가 왜 없었겠어요? 자, 여기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도 전통 색상환이 있습니다. 맨 위부터 이제 그 현대적으로 늘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위에 빨강을 놓는 이유는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빨강을 위쪽에다 놓습니다. 적색, 강색, 그 다음에 천색, 등색, 황색 이렇게 나갑니다. 총색, 녹색, 그 다음에 그 취색, 그 다음에 청색, 남색 딱 있습니다. 비색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적색, 강색, 천색, 등색
쭉 이제 색상만이 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홍색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현대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KSA0011하고 우리 전통생명하고 비교를 한 게 오른쪽에 제가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빨강 적색, 주황 천색, 노랑 황색. 저기서 말하는 천색은요, 그 꼭두선이로 물들인 색입니다. 꼭두선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등색은 그 당시에도 탱자나 귤 같은 걸 가리켰던 색입니다. 강색은요, 전통적으로 쓰여오던 적색을 물들였을 때 약간 붉고 화려하게 나는 모양을 갖다가 강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색, 강색, 홍색은 약간 요 세 가지는 그 같이 쓰이기도 했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다 보면 색이 저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연두는 총색인데 이건 파색입니다. 총색은. 그 다음에 초록은 녹색이었어요. 이제 지금 현대 이름도 그 이제 녹색도 쓰고 초록도 씁니다. 청록은 취색, 그 다음에 비색입니다. 물총새 비자를 써서 비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청자에 있는 비색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색은요, 비취 보석 있죠. 그 중에서 취색, 청록에 가까운 거를 갖다가 취색이라고 합니다. 여성을 상징하는데 그건 나중에 그 이 색 이름을 따로 설명드릴 때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랑은 청색, 청색은 지금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남색은 남색 같습니다. 예, 남색은요, 동양권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색이라고 그러고, 그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 왜 권투할 때 보면 홍코나 누구, 청코나 누구 이렇게 부르죠. 예, 이럴 때 바로 부를 때 중국에서는 청코나를 남코나라고 하더라고요. 남색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보라는 자색, 자주는 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홍색은요, 홍화로 물들이는데 홍화에서 약간 노란빛을 빼고 물들였을 때 아주 화려한 그 핑크빛 자주가 됩니다. 예, 아주 예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게끔 아주 자세하게 분류가 돼 있던 게 우리나라 전통색의 색상 체계입니다. 예. 색상 체계. 예. 이름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체계가 만들어졌었고 이것끼리 섞어서 만드는 것도 돼 있었고 했습니다. 다음에 서술어 체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KSA0011의 그 개통색이라고 그러죠. 개통색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란색을 가리킬 때 좀 너무 진해, 너무 탁한데 좀 너무 뭐 깔렸어, 뭐 이렇게 불규칙적인 단어로 색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지만 옛날에 저보다 선배들이 그랬어요. 고참들이 이렇게 파란색을 좀 제가 선명하게 써놓으면 야 튄다 깔아라. 어디로 튀고 어디로 깔아요. 이게 개구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밝은 색을 써놨어요. 아주 연한 흰 청색에 가까운 아주 밝은 벽색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야 날렀다 깔아라. 어디로 날라갔고 어디로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KS 산업규격에서 깔아라, 죽여라, 띄워라, 날려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건데. 예? 그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고 또 일본말 써갖고 그 어떤 고참은 이럽니다. 간지가 아니다. 뭐가 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표준에서는. 그래서 만든 게 여기 있는 KSA의 서술어 체계입니다. 예. 흰 파랑, 연한 파랑, 밝은 파랑, 밝은 회파랑, 흐린 파랑, 그 다음에 파랑이라는 표준색도 있고 선명한 색도 있고 여기 있는 단어들은요 산업 표준 단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써가지고 탁한 파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좌표가 딱 찍혀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업 표준, 산업 표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일반 감성이 섞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색채를 서술할 때 사용했던 거를 좌표와 함께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갖고 여러분들이 어디다 주문을 하시잖아요. 저는 진한 파랑으로 해주세요 하면 진한 파랑으로 저 좌표에 있는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산업표준을 쓸 때는 아주 간단한 표라도 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통세계는 KSA0011처럼 그 세계 서술하는 체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단어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도 표준 단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산업표준에는 없습니다. 단 상의원에는 있습니다. 표준체계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상방정례라는 책입니다. 상방정례. 뭐냐면 상의원,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물감을 물들이고 하던 곳에서 사용하던 그 매뉴얼 같은 게 상방정례인데, 옷을 만들 때요, 장신구하고 그때 색을 서술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단청장들이 썼던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색을 보면 백소천, 아주 밝은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 소재에 따라 아주 밝은 파랑도 백청색, 소청색, 천청색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담분연, 이건 요즘에도 써요. 담청색, 분홍색, 분청색, 연청색, 연녹색, 지금도 씁니다. 그 다음에 명, 밝은 색, 그 다음에 순색,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원료를 그냥 놓은 거. 그 다음에 선색은 뭐냐면 거기보다 채도가 더 높은 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탁한 색, 회색, 회청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두워질수록 진청색, 심청색, 숙청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숙남색도 있고 모든 색상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이 단어도. 그러니까 KSA0011에서 말하는 그런 섬세한 그 표준 표기하고 이게 같거나 오히려 더 섬세합니다. 미국은 이거를 ISCC NBS라고 하고 또 지금은 ISCC NIST입니다. 미국 표준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표준청? 예, 거기서도 색을 서술하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는 색상과 함께 섞어갖고 모든 단어를 불러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체계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두운 것도 암청색, 현청색, 흑청색 불렀고 다 이렇게 표준 체계들이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색이 그냥 마냥 쓴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섬세하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색채 체계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주 크게 구분하는 건데요. 채도를 구분할 때 쓰는 단어로 대, 다, 탁, 천이 있습니다. 대체로 천청색 그러면 원색이 좀 많이 빠진 아주 좀 탁하고 채도가 낮은 색을 크게 가리킬 때도 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탁은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천보다는 조금 그래도 원색이 들어가 있는 거. 대나 다는 특히 붉은색에 쓰일 때는 아주 원색을 씁니다. 대홍색, 다홍색. 지금도 다홍이란 말은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원색에 해당하는데 특히 붉은색을 서술할 때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홍색, 다홍색 이런 표현들은 아주 원색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통 색상의 서술어 체계를 KSA0011하고 비교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톤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색상만 보여드렸었죠. 톤도 보여드리면 흰 파랑에 해당하는 거는 백소천이고 밝은 회, 그 다음에 암현흑, 그 다음에 담분연, 탁, 심숙, 명, 그 다음에 진, 순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선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체계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또 어차피 전통색에서 서술해 오던 게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우리말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국제표준하고도 일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 KSA0011 체계, 그 다음에 전통생명에서의 서술어 체계, 색상 체계, 그 다음에 ISCC NBS, ISCC NIST 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서술의 체계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체계를 썼는지를 그냥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의 전통색을 보고 또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색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얘기가 딱딱했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